조계종이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모레로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110억 원의 불사 기금이 모아진 가운데 종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불사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 각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에 50여 명의 불자 후보들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자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짚어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불자들의 기도와 정성이 전국 사찰 곳곳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법당을 수놓은 연등에 등표를 달며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는 그림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떤 모습인지 전해드립니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았을 때 강력한 사회적 연대와 격리시설 운영으로 이를 이겨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병 극복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한 문경 대승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 등 불법승 3보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모레로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110억 원의 불사 기금이 모아진 가운데 종단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불사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법승 3보를 받들어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겠다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선포했습니다. 100만 대성 원력 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소원이라면 경주 남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마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짓고 군 포교를 위한 계룡대 영해 법당과 사부대중들을 위한 요양병원 등을 짓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 하루 100원, 한 달 3,000원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수건불사를 이룩하겠다는 종단적 의지에 지지와 동참이 잇따르면서 불과 1년 만에 110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난해 화엄사를 시작으로 동아사와 월정사, 수덕사, 은혜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까지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동참했고 두 보살의 50억 원 후원 약정은 기금 모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조계종에서 그 100만 원력 결집불사 중에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시겠다는 총무원장 스님의 그 원력을 듣고 지로와 AL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바로 모양 저금통에 모아진 정성은 새로운 신행 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갖다 주니까 아침에 식탁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자기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이 이름까지 딱 해서 놓고 학교 가기 전에 넣고 가고.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코로나19로 인도 현지에서의 한국 사찰 기공식이 가을쯤으로 연기됐지만 여러 관련 불사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력 결집 불사는 반드시 해야 할 불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마치고 3년에 마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종단이 그동안에 했었어야 될 일들을 착착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불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연기된 올해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뤄내는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도심의 수행 포교도량 목동 국제선센터가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예수제를 봉행합니다. 국제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경내 2층 대적광전에서 불교의 전통의례인 생전예수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사후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제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 전통의식으로 윤달에 올리는 대표적 불교 의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큰스님 초청 특별 법회도 함께 진행해 5월 3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시작으로 전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대응사 조실 보선 스님과 정우 스님,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 해총 스님에 이어 6월 14일 막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국제선센터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 현장에 대한 위생관리와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문을 녹화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 각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던진 불자 후보는 모두 50여 명에 이르는데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자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50여 명의 불자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후보와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 최재성 후보,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부회장 이원욱 후보, 강원도지사 출신 이광재 후보, 서영교, 오영훈, 이계호 후보 등이 불자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후보를 비롯해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낸 이헌승 후보, 청와대 불자회장 출신 김병준 후보, 천태종 불자인 김영동 후보와 서병수, 김석기, 임명배 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박원석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김태호 후보, 비례대표 김병주, 정우식, 조명희 후보 등도 불자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불자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해 4년 전 20대 총선에 나섰던 불자 후보 90여 명에 비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하기 힘들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되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TV 같은 데 봐도 싸우는 모습들, 뭐 의견 충돌 뭐 이런 모습들만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좀 화합의 정치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갖는 등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고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저는 우리 또 총무에 있으니까 또 불교계에 있으니까 우리 불교계에 또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불교 예면하지 말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좀 애떨어진데도 많이 그런 불교 사찰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좀 이제 불자들도 많이 가시고 모든 나라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가르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들을 걸러내고 포용과 화합,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일꾼들을 선택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종교 간, 국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화합과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남을 좀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참 일꾼들을 선택하는데 불교계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오는 8월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불교학예 올림픽 제19회 세계 불교학회 학술대회가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습니다. 세계 불교학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불확실한 추이를 고려해 오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불교학회 학술대회를 1년 늦춰 내년 8월 16일부터 닷새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불교학회 IABS는 지난 2017년 한국 최초로 서울대가 학술대회 행사를 유치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세계 불교학회는 지난 1976년 창립돼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불교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불교학 학술 단체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최대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불자들의 기도와 정성이 전국 사찰 곳곳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법당을 수놓은 연등에 등표를 달며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 서울 조계사 대웅전.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보름 정도 앞두고 연등에 붙이는 등표 달기에 나섰습니다. 4m 높이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종무원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지현 스님의 주문이 떨어집니다.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예. 안전하게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사중 스님들이 한꺼번에 나서자 법당을 수놓은 연등에 신도들의 이름이 적힌 등표가 꼬리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달아봅니다. 등표 이런 작업하면서 그냥 얼른 이 사태가 진정돼서 다 편안하고 또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등표엔 조계사 신도뿐 아니라 각 가정마다 안녕과 평안을 염원하는 정성도 한가득 담겼습니다. 올해가 부처님 오신 날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스님들께서 이렇게 등을 직접 달아서 우리 신도분들에게 좀 안녕, 또 평안 이런 것도 좀 염원하고. 조계사 4부대중은 모두 7,000개가량의 등표를 하루 종일 달며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신도들의 안전과 건강도 기원했습니다. 조계중의 모든 사찰은 현재 대중법회,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고통받는 요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스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정상생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고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오늘 스님들이 등단한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사랑으로 잘 지혜스럽게 극복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계 최대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불교계의 기도와 정성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경우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서울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는 그림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떤 모습인지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손 소독제를 뿌리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찌감치 도망갑니다.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 엄마와 아빠, 온 가족, 또 좋아하는 캐릭터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지쳐있는 의료진에게 보내는 앙증맞은 응원 메시지도 보이고 꾹꾹 눌러 색칠한 그림 곳곳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빨강, 파랑, 오색 연등 물결 아래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이 아기자기한 그림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선재 어린이집 원아들이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를 주제로 엄마 아빠와 함께 그린 30여점의 작품들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코로나에 대한 캠페인입니다. 사실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전달이 돼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조계사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재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지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원아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스님들과 선재 어린이집 원아들은 조촐한 테이프 커팅으로 전시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사라지면 좋겠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때로는 흐뭇하게, 때로는 따뜻한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의 시간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자유롭게 나와서 뛰어놀지도 못해서 참 안쓰러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니까 너무 또 감회가 새롭네요. 얼른 상상외로 그림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소독을 해야 되고 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2m 거리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 캠페인도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전시회 한쪽에는 오색줄에 다는 코로나19 극복 소원지와 함께 스마일 배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시간을 통해서 손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깨끗하게 씻기를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마음을 담아 엄마 아빠와 함께 그린 선재 어린이집 원아들의 작품 전시회는 조계사 경내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질병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았을 때 강력한 사회적 연대와 격리시설 운영으로 이를 이겨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전 세계적 모범국가로 꼽히는 한국.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는 어떻게 역병을 이겨냈을까?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 선비들의 일기와 실록을 통해 역병 극복 사례를 자체 웹진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긴장감과 피로감은 쌓여만 갑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신뢰, 사회적 연대 등을 생각해보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하나가 돼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도 왕명으로 벽온방이라는 서적을 간행해 방역 정책을 지방과 민간에까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인 화린스가 출막이라는 임시시설을 성박해 설치해 감염병 환자를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나 거점병원과 비슷한 시설로 조선시대의 자가격리 공간이자 치료시설이었던 셈입니다. 먹고 살만한 양반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으며 뜻있는 선비들은 자신의 집에 병에 걸린 백성을 들여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6세기 경북 안동의 양반 검난수가 쓴 성제일기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선 최고의 목민관으로 꼽히는 청대 권상일이 쓴 청대일기에는 감염병에 걸린 백성을 거둔 문경 대성사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인 1755년 12월 경상도에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자 대성사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사찰로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여 스님들이 감염을 각오하고 죽을 끓여 먹이며 병을 돌봤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듯 다가와 생명을 앗아가는 역병 앞에서 사찰이 치료 공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역병 극복의 기록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결국은 역병이라는 대단히 큰 어떤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류가 서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연대와 보살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석 달 가까이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공동체적 연대와 보살핌은 코로나 극복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위기 때마다 강력하게 빛나는 우리 민족의 연대와 상생의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감염병 공포를 넘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 대성사에서 BBS 뉴스 김동열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 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 누리집을 개편해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본래 영어로만 제공한 국제저널 무형유산 게재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하고 논문 사진도 한국어로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개관 이래 지금까지 선보였던 90개 전시를 PC용과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가상현실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전시실에 있는 유물과 설명 패널, 영상 등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재현해 관람객이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여행 한국어 모바일 학습 앱을 출시했습니다. 공항 입출국은 물론 숙박과 교통, 식사, 쇼핑, 관광 등 상황별 학습과 지역별 관광지 소개, 한국 기초 정보 등이 수록됐습니다. 모레는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 기공식 등이 미뤄졌지만 110억 원의 불사 기금이 모아지는 등 짧은 시간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이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